양쪽 귀에서 코 뒤쪽으로 나오는 유스타키오관이란 관이 있어요. 그 관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고막 안쪽에 있는 기압을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을 합니다. 이비인후과는 보통 어떤 것을 하나요? 이비인후과는 일단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귀, 코, 목, 그 다음에 안면 성형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병원에서 수련 과정 중에 이 네 가지 파트를 전부 다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환이나 뭐 수술 이런 것도 다 트레이닝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외상으로 이제 응급실을 왔을 때 코뼈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뼈의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피부에서도 이제 깊숙이 많이 손상이 되거나 목에 어떤 열상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이비인후과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 코에 대해서 전문적이실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코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큰 먼지들은 이제 코털에서 걸러질 거고 우리가 콧물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점액질이 코 안쪽 점막을 다 덮고 있는데 끈적끈적한 액체에 미세한 먼지가 지나가면 달라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코 안에서는 콧물이 계속 순환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순환해서 대부분은 이제 목구멍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슬픈 영화를 보면은 눈물이 나는데 코가 막힐 때가 있고요. 혹시 그런 것들은 어떤 이유일까요? 부비동이라고 해서 코 안에 얼굴 속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눈하고 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관이 있어요. 내가 울고 있을 때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겠다. 네네. 실제로 눈물이 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콧물이 많이 나오게 되죠. 만성 비염 환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 먹었을 때 맛을 많이 못 느낀다고도 들었어요. 이제 비염의 증상보다는 이제 축농증하고 관련이 되는데 코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냄새를 맡는 후각세포들이 있어요. 코의 천정 부분 쪽에 있습니다. 요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뇌가 있고 뇌 바닥 쪽에 후각상피세포들이 거기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코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그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후각상피세포를 자극을 해야지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축농증 같은 경우나 뭐 비염이 뭐 심해도 그럴 수 있고 콧물이 꽉 차 있거나 물혹이나 이런 걸로 꽉 채워져서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혀 있으면 실제로 후각상피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올라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다 냄새가 나지만 본인은 그 후각상피세포가 그 냄새를 감지를 못해서 냄새를 못 맡게 되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후각상피세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 퇴화해 버리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맛을 느낀다는 거는 그 맛을 냄새로 느끼는 그런 부분도 그 맛에 느끼는 부분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뇌에서 그거를 다 종합해서 그 맛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후각이 차지하고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후각이 많이 떨어지면 맛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후각과 미각은 굉장히 관련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코가 눈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입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귀에도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귀 안에 고막이 있고 고막 안쪽에 그걸 중이라고 그러는데 고막 안쪽에 있는 공간은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압력을 조절하는 게 양쪽 귀에서 코 뒤쪽으로 나오는 유스타키오관이란 관이 있어요. 그 관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고막 안쪽에 있는 기압을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내릴 때 기압이 변화가 오면 그 고막 안쪽의 기압하고 비행기 속의 기압이 달라지면 우리가 압력 차이 때문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를 잡고 바람을 불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음료수나 물을 마셔준다든지 껌을 씹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증이 있던 게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